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4조 원대 해양 플랜트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설을 삼성중공업과 일본 JGC 컨소시엄에 맡겼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ZF LNG 프로젝트는 연간 200만 톤의 바지선 기반 유닛으로 삼성중공업이 건설할 예정이며 JGC는 플로터 상단의 사이드를 처리하게 됩니다. 페트로나스의 세 번째 부유식 LNG 생산 시설 ZF LNG 프로젝트는 약 3조 8,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사파니아 프로젝트를 연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지난 22일 사파니아 해상 증분 계획에 대한 기술 상업적 제안이 담긴 입찰을 2개월 연기해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장기 계약 입찰이 예상되는 업체로는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업체로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장기 계약 체결과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사 운영 경험이 있어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 속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삼성중공업 관련 기사였는데요. 이제 삼성중공업이 4조 원대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앞서도 이 두아라는 부유식 LNG 생산 시설을 건조한 바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 수주도 그럼 그 영향에 좀 따른 건가요? 그렇죠. 네, 그 과거했던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 했던 거고 사실 삼성중공업이 뭐 사실 조선사 다 어려웠지만 네. 삼성중공업 특히 어려웠던 시절이 최근까지도 어려워지고 있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해양 플랜트 때문에요. 뭐 해양 플랜트가 드리십, 그러니까 뭐 심해시 추선이라고 하죠. 드리십 포함해서 해양 플랜트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가수주 해가지고 이거 그동안 털어내냐고 네. 엄청 고생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정말 진심인 기업이었습니다. 예, 대우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던 기업인데 이게 뭐 유가도 안 좋았고 뭐 또 저가의 수요다 보니까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켜온 경험, 이제 지켜왔던 그게 이제 빛을 보는 거고요. 이게 3년 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릴리언스 이후로 3년 만에 해양 플랜트 수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수주한 금액은 올해 잡히지 않고 내년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동안 뭐 고생했던 거, 뭐 하나의 뭐 이제 보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럼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좀 해상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좀 이유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보다 뭐 딱히 한 국가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LNG 수요가 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유럽은 특히나 이제 대부분 러시아에서 의존했는데 러시아가 이거 언제까지 끊을 수 있다라는 걸 이번 느낀 거죠. 실제로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이제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바다 위에 공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일단은 뭐 한때 막 120달러 넘었지만 지금 70달러 선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해양 플랜트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한 60달러는 돼야 된다. 근데 그거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지금 에키노르, 노르웨이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에키노르가 캐나다 해상 유전 관련돼서 막 12조 원짜리 수업도 조만간 하고 있고 베트남 쪽에서도 지금 한 1조 원짜리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곳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LNG 수요에 따라서 좀 여러 국가에서 그러니까 수요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일단 받쳐준다. 네, 여러 이제 나라에서 조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번 수주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좀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에 해양 플랜트 입감 확보다 고생했던 거의 경험이다. 다만 이제 이게 무슨 좀 리스크가 있냐면
일단은 인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요즘 인력 부족도 있고 왜냐면 그동안 힘들다 보니까 인력 많이 내보냈고 외주사도 많이 정리했는데 이제 지으려면 이제 일단은 먼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인력 확보하잖아요. 일단 그 충당금 쌓아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돈 아까 실적 개선에는 이제 약간 당장은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네. 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 주가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의 성장성 때는 뭐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저희 회사도 이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 하나 이제 3년 만에 수주한 신호탄이 된 거고 다른 것도 지금 수주 임박한 것들이 아니라 뭐 수주 상당 부분 접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저희 기사들 보시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예, 뭐 조선업 같이 현대화산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 오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예, 그런 거 보면 삼성중공업도 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3년 만에 좀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렇죠. 좀 네. 앞으로도 몇 군데 수주가 더 이어질 거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아람코가 사파니아 프로젝트를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파니아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전에 아람코의 계약을 좀 아셔야 돼요. 아람코는 뭐 다시다시피 뭐 사우디 국영 기업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얼마 전에 그 빈살만 왕자도 여기 최대 주주입니다. 이 기업이 뭘 지금 꿈꾸고 있냐면 2027년에 하루 생산량 원유 생산량을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증산을 하는 계획을. 그래서 아람코가 보유한 뭐 바다나 사막에 다양한 이제 원전 그 유전들이 많은데 뭐 말을 듣고 볼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파니아입니다. 이 사파니아는 뭐냐면 세계 최대 해저 유저예요. 해저 유전,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유전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근데 2달이 연기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연기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자세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드린 한두 푼 들어간 사업이 아니에요.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처음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안서를 내봐 검토를 해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연기 한 번 더 보고 그럼 정말 그 입찰은 좀 더 진짜 입찰은 좀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고 뭐 딱히 뭐 어떤 부정적 이슈 때문에 이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입찰 진행 과정이 맞습니다. 조금 그냥 늦어진 것 뿐이다. 왜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조선해양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투자 결정을 하면 몇십 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못 맡겨요. 그렇죠. 기존에 했던 애들, 했던 기업들, 했던 곳과 이제 아무래도 하겠죠. 그런 게 뭐냐면 LTA입니다.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후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좀 풀을 만들어 인재 풀처럼 기업 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아람코 사업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아람코랑 같이 사우디 합작 조선소가 있습니다. IMI라고. 여기 뭐 정기선 사장도 많이 갔었고. 근데 그만큼 이제 사우디 조선업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현지 어차피 그 플랜트를 만들면 그 뭐 해양 플랜트든 아니면 뭐 만들면 현지에서도 좀 조달이 필요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은 현지 기업과 같이 합작조선도 있네?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중공업이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현지에서 이제 조달을 하면 아무래도 시공을 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니까. 돈 주는데 자국 기업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좀 자국 기업들의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 관련한 기사들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선업계가 사실 요즘은 좀 잠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제가 도사가 아니라. 근데 조선 기사를 보면 되게 클래스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몇 년 동안 재미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그 좋은 3사들, 대형 3사들을 보면 항상 연초에 발표를 해요. 올해 우리 수지 목표는 이 정도야 라고 한 게 있는데 한국조선 같은 경우 해양 같은 경우는 야 239억 달러를 만들었는데 목표를 했어요. 근데 이미 뭐 239억 달러 수주해가지고 목표액인 174억 달러보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이미 140%에 근접해 있고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4억 달러 수주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목표액이 89억 달러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아마 117%한 거고 한동중공업도 제가 알기로는 106% 정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실적은 좋았다. 네. 내년은 어떨 것이냐? 나쁘지 않다. 일단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강점인 LNG 선, LNG 선 물론 많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많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수요가 앞으로 좀 굉장히 견조하게 갈 것이다. 예, 그 흐름 유지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해양 플랜트 수요도 좀 늘어날 거다.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주했던 것도 있고요. 대우조선이 작년 올해 수주했고 또 지금 삼성중공업도 수주한 것도 내년에 반영되겠지만 또 있고 앞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금 뭐 캐나다 쪽에서나 베트남 쪽에서 좀 많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LNG선 좋고 해양 플랜트 더 나오면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이게 좋은 사람 특성상 수준내고 해서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수주해도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실적에 반영되려면 최소 1, 2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한때 조선업 패권이 뭐 유럽에서 일본 간 다음에 우리가 또 다 점령하고 중국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자국 물량도 많고 뭐 저렴한 선박들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뭐 수주량은 중국에 밀리지만 사실 그 중국 물량이 많으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 선점하고 있고 이 패권을 완전히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신호는 뭐냐면 지금 IMO 국제사기구에서 선박들 이제 뭐 노후 선박들 기준들 원래 2050년까지 좀 완성하려고 했는데 이거 빨리 해라. 시작하다. 그래서 2030년으로 땡겼어요. 그럼 좀 더 이제 수주를 일단은 그러면 노후 선박들 빨리 내보내야 되고 새로운 친환경 기술로 무장한 선박들을 발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못 맞추면 운항 못 하거든요. 운항하려도 어마어마한 그 규제가 따르고 그 세금이 따라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선수 일본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술력도 문제가 있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많이 한정돼 있고 중국 기술력 갸우뚱하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 전망은 밝다 매우. 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형 그 조선 3사가 어쨌든 그 연초의 목표치보다는 다 높게 달성을 한 상태고 앞으로 LNG선 수요랑 또 해양 플랜트 이런 수요가 높아지면서 좀 전망이 좋아질 거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후 선박들도 친환경 이슈까지 더해서 교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LNG 플랜트 수주 관련한 기사와 또 아람코 사파니아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